안녕하세요. 2023년 절주 서포터즈 인절미팀 허하연입니다. 오늘은 인절미 술터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인절미의 술터뷰는 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음주 관련 인터뷰를 하며 음주 폐해의 현실과 절주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콘텐츠입니다. 지난 인절미 술터뷰에서는 편의점 알바생을 인터뷰하며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사건 사고와 음주 폐해 사례를 직접적으로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보건 분야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음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절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역사회보건과 건강증진을 주 연구 분야로 현재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주열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해보며 음주와 절주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의 이주열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비율이 2.6%로 다른 정신건강질환에 비해 낮고 지역 사회 등록 관리율 또한 0.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알코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술을 과음하거나 또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검사를 받거나 또 치료를 받거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거죠. 따라서 술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문화가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이 알코올의 심각성, 술의 심각성, 폐해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각종 SNS 플랫폼의 활성화됨에 따라 미디어 속 음주 장면 노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술의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 문화가 지금 SNS를 통해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게 또 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일부 언론에서는 술이나 담배에 대한 부분을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 SNS에서는 이런 부분 제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시면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술 문화잖아요.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사회는 술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이 동영상들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어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우리 대학생 절주 동아리나 또 여러분처럼 절주 운동을 하는 여러 가지 사회 모임에서 좀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교수님,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 사회에 음주 문화 같은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술에 관대한 문화라든지 잦은 회식 그리고 술 강요 이런 저희 나라의 음주 문화 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그러면 관대한 그런 인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술을 마셔야만 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이제 그게 직장으로 가면은 직장 회식 문화로 가잖아요. 또 더 과거에는 뭐 2차, 3차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이제 1차 정도로 많이 줄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이 회식 문화 속에 술이 늘 공존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방에 가면은 그 지방의 특산 술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런 술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 술이 우리 일상생활에 늘 가까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제 문화로 정착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최근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과 관련해서 위험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혼자 술 마시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혼밥, 혼술. 이런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또 절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부분으로 점점 확산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심각한 술 문화라고 한다면은 이
아까 회식 문화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크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 젊은 층에서 이런 것들이 많은데 혼술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또 위험한 술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폐해 중 가장 큰 폐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술과 담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술은 개인적으로 보통 이제 문제가 오죠. 신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과음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어서 개인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술을 과음했을 경우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주를 통한 폭력이라든지 뭐 범죄에 노출된다든지 그 다음에 음주운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 폐해 없는 사회 혹은 음주로부터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개인적, 지역 사회적인 측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음주 문화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내용이 사실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화적인 운동으로, 건강 문화 운동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사회 활동이라든지 우리 젊은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적당한 술 마시기, 또 그리고 1차에서 술 그만 마시기, 또 내 주량 알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캠페인 활동들을 대대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절주를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주와 이제 금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학술 논문들에서는 이 금주를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주라고 하는 적당한 음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적당하다라는 게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물론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적당한 음주에 대한 기본 가이드를 주고 있긴 하지만 개인별로 또 편차가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적당한 술, 절주가 이 관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금연처럼 금주,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말자, 한 방울의 술도 건강에 해롭다, 이런 최근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술은, 어느 정도 술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뭐 어느 게 정답인지를 알긴 좀 어려운데,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도움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술 종류와도 지금 맞물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와인이라든지 뭐 이런 전통술, 또 우리 전통주, 과실주,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적당한 음주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 또 다른 술들, 화학주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도수가 높은 술들, 이런 술들은 상당히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절주로만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주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절주라고 하는 부분들, 적당한 음주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주량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술을 마셔서 어떤 정신적으로 좀 혼란스럽거나 내가 흔히 말해서 정신이 잃는다든지, 또 내가 몸에서 부작용이 나거나 내가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내가 내 주량을 정확히 안다면은 절주라고 하는 개념보다가 내 주량에 맞도록 술을 마시는 것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량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 내 혈압 알기 운동을 전 국민들에게 확대해 나가는 것처럼, 이 절주든 금주든 이 술에 대해서 건강한 음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내 주량을 정확히 아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절주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절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주량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절주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서 남자는 하루에 석 잔, 뭐 여자는 다시 말씀드려서 1.5잔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나이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신체적 특성에 따라서 주량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개인 특성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절주를 하기 위해서는 내 주량을 정확히 알아서 내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체적, 정신적 거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주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내 술 주량을 정확히 알자,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주열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우리 사회 속 음주 문화와 인식에 대해 고찰하고 음주 폐해 없는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보며 절제에 한 발짝 다가간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아가 오늘 교수님 인터뷰를 통해 음주 폐해 없는 건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절미의 술터뷰 어떠셨나요? 비록 많은 직종을 접하진 못했지만 음주 폐해 현실을 들어보고 절주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 보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술터뷰를 통해 음주의 위험성, 절주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내일부터라도 차근차근 절주를 시작하며 건강한 음주 문화 형성에 첫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인절미의 술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